네, 안녕하세요. 서대문FM 황홀의 TMI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5월 28일부터, 지난주에 한 게 27일까지 했으니까 28일부터 오늘 6월 3일까지의 방송이 아니죠. 보도자료 소식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도자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요즘 또 오늘 하다 보니까 좀 고민이 되는 게 이걸 어떻게 쪼개야 되나, 좀 자주 해야 되나, 막 약간 이런 고민이 되는데, 자주 하려고 하다 보면 TMI는 조금 준비가 필요한 거라서 이걸 좀 어떻게 되나 약간 고민이 들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있으면 좀 댓글에다가 달아주시면, 자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까지 해서 달아주시면 제가 그걸 좀 최대한 고민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조금 더 새로운 약간 또 포맷도 하나 넣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5월 28일 서대문 나눔 1%의 기적 공기 가절 권역으로 확산이라는 기사고요. 이거 잘 기억해 주십시오. 또 나옵니다. 진해성 팬카페에서 후원품을 기탁받았다고 하고요. 서대문구 정책자문위원회 운영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29일에는 어르신들 영양제 지원을 하겠다 뭐 이거고요. 그 다음에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위해서 공무원 드론 조종자를 양성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30일 보도자료 이동화 의원이 플라스틱을 줄이는 챌린지를 했다고 하고요. 폭포광장에서 행복장터로 폭포광장이 변신한다는 얘기, 그리고 CCTV 관제체계 지능형으로 고도한다는 얘기, 풍수에 대비 홍제천 고립사고 대응 모의 훈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좀 오타가 났네요. 제가 빼먹었네요.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5월 31일 보도자료는 공동주택정책연구회에서 현장 방문 했다는 강민아 의원의 서대문구의회 강민아 의원 보도자료고요. 서대문구 1인 가구 지원정보 한 권의 지원정보를 책 한 권에 담았다는 소식이고요. 74년 만에 한국전쟁 당시에 어떤 호국 영웅 좀 유해가 돌아왔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맨발로 걷는 건강한 삶 주제로 5월 명사특강 개최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이 만들어가는 서대문 나눔 1%의 기적 2단 결실, 요거 나눔 1%의 기적, 나눔 1%의 기적.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일 서대문구 공사장 가스 울타리 공공 디자인 업그레이드 한다. 그 다음에 장미롭고 피은 서대문 장미 명소 보러 오세요 라는 보도자료까지 일주일 동안의 보도자료 요만큼이 지금 서대문구 보도자료가 나왔고요. 황원의 TMI부터 퍼보기는 아까 이제 제가 다 전체 중에 한 2개 정도를 빼먹었는데 이 2개 가지고 좀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전국 최초도 아닌 것 같은데 전국 최초를 주장하는 서대문구의 보도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과연 이런 식으로 서대문구 보도자료가 나오면 신뢰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동네 소식, 동네 광고 같은 이야기인데요.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사구 통일평화재단하고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 세월호 참사 10주기 개봉 극영화 무료 관람 상영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목화 손 피는 날이라고 하네요. 일시는 6월 5일 수요일 7시 30분이고요. 대한극장 4관에서 합니다. 무료 관람 신청하기 이 링크는 제가 따로 이 댓글 이쪽에다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90분 정도고 제작은 연분홍 치마, 감독은 신경수 감독이 했고 극영화니까 연기를 했는데 세월호 참사 가족들로 이루어진 극단에서 배우들이 직접 참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많은 참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바야흐로 플리마켓이라는 행사가 난가자동에서 열립니다. 6월 8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이제 1층 중고물품 나누는 행사가 인 거고요. 뭐 토요일 낮에니까 마실 가듯이 가까운 곳에서 오시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셀러가 되실 분들은 그러니까 파시고 싶으신 분들은 010-6455-9455나 010-6455-9455로 연락을 주면 된다고 합니다. 마을 광고, 마을 소식이었고요. 서대문구 보도자료 단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모금 먹고요. 5월 28일 보도자료입니다. 나눔 1%의 기저공개. 이게 뭐냐면
수익의 1%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기로 이렇게 협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8일에는 서울 떡집, 본전회관, 가람 에코자이 공인중개사무소, 흥북골 왕갈비, 반찬의 반해 등이 참여해서 협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입니다. 또 28일 소식이죠. 진해성 팬카페, 해성사랑 서울지역방, 서울 이쪽인 건가 봐요. 이쪽에서 5월 가정의 달 그리고 6월에 가수 진해성 생일을 맞아서 모금을 해가지고 서대문구에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성금 300만원, 라면 1000개, 즉석죽 300개. 그렇다고 하고요. 서대문구는 정담원 푸드마켓 통해서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달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자문회 운영했다라는 겁니다. 민선 8기 정책의 폭과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정책자문위원을이 아니죠. 위원회를인데 이건 제가 오타낸 게 아니라 구청에서 오타를 냈습니다. 그대로 저는 긁고 왔을 뿐입니다.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책자문위원회 좀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적으로 사실은 근데 제가 좀 보니까 이거 관련해서는 내용적으로 정책자문회 가만있어 보자. 어디 있습니까? 정책자문회 관련된 건데 내용적으로 여기에서 뭐 홍제주구 역세권 활성화 사업, 뭐 자치구체초 저출생 대응 마스터 플랜 등등등의 정책자문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좀 더 뭐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뭐 이런 내용들을 많이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듣는다면 좋겠다는 건데, 다만 좀 전문가만 모집을 할 게 아니라 좀 청년이나 뭐 여성이나 뭐 이런 오히려 사회적으로 좀 약자라고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정책자문위원회도 좀 됐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하고 있을 테니까 그냥 한 번 더 이렇게 보태는 이야기로 하는 겁니다. 네. 29일 보도자료, 영양제 지원하겠다는 거죠. 어르신들 건강보조제 지원을 하겠다는 거고, 이거 뭐 대상이 누군지는 보도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아니 뭘 어쩌자는 거지, 내용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보도자료 자체에 이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누굴 대상인 건지도 안 나와 있고, 한 번 더 제가 보면서 확인할게요. 네,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취약계층 어르신들이라고만 나와 있고요.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한다는 겁니다. 보도자료를 이렇게 쓰면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고, 보시는 분들도 이게 내가 대상이야 아니야를 어떻게 보면은 전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그냥 사업 자체가 가좌보건지소 건강동행팀에서 한다고 합니다. 0231408360 0231408360으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뭐 문의를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상을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5월 29일 재난대응 역량 강화에서 공무원 드론 조종자를 양성했다고 합니다. 12명 한국항공대학교에서 자격증 취득했다고 하고요. 이분들이 주로 이제 산불 예방, 그리고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 축제 안전 관리 등의 이 드론을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인 건데, 뭐 내용적으로 보면은 무슨 뭐 재난 등등등이 대응 역량 강화, 안전 점검 및 재난 대응 역량 강화인데, 그쵸, 드론으로 잘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30일 보도자료, 이동화 의장이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이라고 하네요. 금천구청장에 아마도 금천구의회 김용솔 의장의 지명을 받아서 챌린지를 했고요. 다음은 관악구의 임춘수 의장에게 넘겼다라고 합니다. 뭐 이동화 의장은 정책적으로 챌린지 참여를 계기로 해가지고 서대문 전체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사업 진행에 더 힘쓰겠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제발 그런 제도와 그런 정책들 구의회에서 좀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네요. 30일
이거 보면서 참 약간 그 생각이 들었는데 뭐냐면 내일입니다. 예, 다행히 제가 오늘 하는 바람에 내일 아침 10시부터니까는 뭐 지금이라도 좀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가셨으면 좋겠는데 저 이거 보면서 약간 이 행사를 서대문구 새마을 부녀회가 주관하고 14개 모든 동의 새마을 부녀회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데 꼭 이런 거를 꼭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조금 너무 우리가 이런 물론 하시는 분들은 만족스러워 하실 수도 있고 뭐 등등등 합니다만 저는 좀 너무 이 서대문 구청의 보도자료 등등등에 있어서도 너무 이게 성역화를 고착화되어 있는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제일 속상할 때 무슨 행사일 때 물론 좋아서 하시는 거겠습니다만은 남자들은 무슨 행사하고 새마을 부녀의 분들은 뒤에서 음식하고 있고 음식 팔고 있고 막 그런 거 볼 때마다 아니 이게 꼭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건가. 너무 막 새마을 부녀의 분들은 당연히 음식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로 딱 돼 있는데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또 이렇게 장터 이런 것들도 결국은 새마을 부녀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보면서 좀 다른 사업 방식을 조금 고민하면서 같이 하는 거는 불가능할까? 뭐 약간 이런 생각을 해봤다라는 거. 어쨌든 장터 한다고 하니까 내일 필요하신 분들은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장소는 뭐 서대문 홍제 폭포 광장이라고 하니까요. 지나다니다가 한번 쓱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0일 CCTV 관제체계 진행형으로 고도한다라고 해서요. 이게 내용이 뭔 내용인가 했더니만 그 고정형 CCTV는 약간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왜냐면 고정돼 있으니까 이거를 차량의 이동형 CCTV로 활용해 가지고 도로 위의 사건 사고 및 생활 불편 민원 등을 관제센터와 연동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실증하는 것이 핵심이고 이거를 공모를 하는 거고 컨소시엄으로 해가지고 과제를 같이 한다 뭐 약간 이런 내용인 건데 저는 이거 보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예전에 구글이죠 구글에서 구글 이렇게 지도 맵을 막 찍잖아요. 그거 하다가 사생활 침해로 어마무시하게 소송 걸리고 뭐 그랬던 거가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무리 구청에서 하는 거지만 약간 이거 관련해 가지고 사생활 침해 차로 이렇게 다니면서 하는 거가 사생활 침해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좀 더 이제 안전한 사각지대가 없이 만드는 건 좋은데 마찬가지로 그의 이제 동전의 양면처럼 다른 면에는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라는 게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것들도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까지 찾아가시면서 잘 하시리라 믿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대문구 풍수해 대비 홍제천 고립사고 대응 모의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30일 날 했다고 하고요. 여름철 돌발 강우 시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했고 구청 서대문 소방서 홍은 이동 주민센터 직원 주민들 40명이 참여해서 폭포마당에서 모의 훈련을 했다고 하는데 고립사고가 대응해서 모의 훈련 이거를 어떻게 했다는 거죠?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들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민들은 안 하고 그냥 이게 대응을 이렇게 하기 위한 약간 공무원이나 이제 소방서 이쪽 중심으로 한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안전한 여름 나기 위한 많은 노력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 우리도 좀 안전하게 가장 좋은 건 뭐 비 많이 온다 싶으면 하천에 안 들어가야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31일 보도자료입니다. 서대문구 이외에 공동주택정책연구회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진삼, 서우성, 강민아 의원 3명이 있고요. 신규 의원연구단체인데 2월부터 시작을 했고 노원구에 방문해가지고 공동주택정책 아파트협의회가 있는 노원구에 방문해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강민아 의원은 뭐 서대문구에도 이렇게 공동주택 아파트협의회를 만들고 싶다 뭐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용적으로 사실은 아파트 협의회 같은 거와 관련해서는 저는 아파트 안 살기 때문에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방점을 찍는다면 어쨌든 이렇게 연구회를 의원들이 만들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계속한다. 이거 자체는 되게 유의미하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 책 종합 안내서 행복 100% 서대문구 1인 가구 종합 안내서를 제작 배부했고요. 안전, 건강, 돌봄, 주거 등 4개 분야 9개 항목의 내용을 상세히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좀 어디서 보셔야 될지, 어디서 다운받으셔야 될지를 알려드려야 될 것 같죠. 어디서 다운받냐면 서대문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분야별 정보라고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셔서 복지, 그 다음에 여성가족 다문화, 그 다음에 사업 안내에 들어가시면 5월 27일 게시물입니다. 저도 다운받아서 봤는데 그렇고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가족정책과 02-3140-8350으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월 31일 또 보도자료입니다. 74년 만에 6.25 전쟁 전사자 유해가 왔고요. 귀한 행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아직도 조금 뭐 아직도 남아있는 분들이 있겠죠. 빨리 돌아오고 그래서 가족들 혹은 유족들의 품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래도 74년 만에라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서 다행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5월 31일 맨발로 걷는 건강한 삶 주제로 5월 명사특강 개최했다고 하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명사특강을 한 건 좋은데 이성원 청장한테 왜 감사패를 수여합니까? 근데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걸 왜 보도자료에 또 올립니까? 자꾸 뭔가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당연히 구청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거나 뭐 이런 걸 가지고 감사패 수여하는 거가 좋은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패를 수여할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보도자료로 나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5월 30일 아까 나왔던 거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충현동 상가번영의 디자인 글로리아, 린나이 서대문 대리점, 홍제 안경 컨택트, 신진 전기 조명, 7군의 신림동 백순대 협약을 체결했다. 한꺼번에 정리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 일주일 사이에 2개씩 같은 내용을 보내는 거는 좀 보면서 이게 2번째도 아닙니다. 사실은 3번째인가 4번째인가 그래요.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정리를 해서 좀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분들이 되게 좋은 선의가 오히려 좀 약간 가치를 좀 떨어뜨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을 너무 피로하게 하면서 이게 기사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6월 3일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보도자료고요. 공사장 가스 울타리 공공디자인 업그레이드 한다라고 했는데 전 국민 대상이었답니다. 서대문구 주민이 아니라 대상, 우수상, 최수상, 우수상 등 6개 디자인 입상작을 선정했다고 하는데 어떤 디자인인지는 모릅니다. 왜냐면은 보도자료에 사진으로 보내주지를 않아서 뭐 이런 걸 했다. 그러니까 공사할 때 이렇게 울타리 세울 때 거기에 무슨 디자인을 넣잖아요. 요거 뭐 한 것 같은데 어떤 디자인이 상을 받았는지를 사진이나 이런 걸로 좀 보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는 아예 없는지라 같이 상 받아서 같이 이렇게 구청장하고 같이 이제 쭉 서 있는 이 수상하신 분들이 그 사진만 보내줘가지고 어떤 디자인이 된 건지 서대문구의 특색에 반영된 상징적인 디자인이 뭔지 전혀 모릅니다. 어쨌든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하니까 나중에 공사가 있는 현장에서 이렇게 뭐 달라진 게 있으면 요번에 상 받은 거려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미로 꽃 피운 서대문구 장미명소 보러 오세요 라고 합니다. 홍제동 장미터널이 있고요. 북주산에 장미원이라는 곳이 있고 경의중앙선 가저역에서 신촌역 방면으로 장미길이 있습니다. 요 3곳 구경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대문구 보도자료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가 돼가죠. 토파복입니다. 아까 이제 두 개를 제가 28일 보도자료였나 두 개를 따로 뺐어요. 뭐냐면 이걸 보면서 좀 서대문구 보도자료의 문제점이랄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뺐는데, 이런 보도자료가 왔습니다. 28일 보도자료인데 서대문구 가족돌봄 청년 발굴 지원 노력 빛났다. 서울시의 약자 동행지수 성과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라는 거죠. 이것만 보면은 느낌이 어떻습니까? 뭔가 굉장히 서대문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 서대문구에 자체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고 약간 이런 사업이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그런 느낌이 들게 하면서 그런 얘기를 뭐라고 또 하냐면 자치구 최초로 보건복지부에 아닙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 서대문구가 새로운 복지사각지로 대우되는 가족돌봄 청년을 선도적으로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왔다. 뭐 등등등의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래서 뭔가 되게 선도적이고 구청에서 뭔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지만 사실은 이게 2022년도 2월 자료인데 2월 17일 보도 자료입니다. 서대문구에서 나왔던 가족돌봄 청년 시범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 발표했고,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가족돌봄 청년 지원대책 수립 방안에 따른 시범자치구로 선정이 돼서 한다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의지는 있었고 되게 뭐 의지가 없으면 아예 뭐 시범자치구도 뭐 이렇게 신청을 안 했겠지만 뭔가 뭐 서대문구에 어떤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 것처럼 뭔가 보도자료 나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보건복지부의 사업이었던 것이고 그거를 구청에서 선정해서 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틀린 건 아닌데 되게 과장이 돼 있나? 약간 느낌. 시범 사업을 한 거를 뭔가 되게 내용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선도적으로 뭘 했다 등등등으로 이렇게 여기는 안 나와 있구나. 근데 보도자 전체를 보면 선도적으로 뭐가 돼 있고 뭐 이렇게 되고 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서 이게 이 전국 최초 이것도 지금 아니 뭐 이건 전국 최초니까 그래서 전국 최초라고 하기에도 또 뭐 이렇게 약간 시범 자치구로 선정돼서 한 거를 전국 최초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뭔가 되게 좀 과장이 이렇게 좀 있는 듯한 약간 뻥튀기 돼 있는 듯한 약간 이런 거라서 약간 이렇고 요 당시에 뭐 2022년 2월 27일 보도자료인데 사실상 보면은 요때면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무서진 전 청장 당시에 사업을 받은 건데 뭐 행정상의 연속성을 인정하는 건 뭐 저는 뭐 인정할 수는 있고 등등등 합니다만 마치 시범 사업을 서대문구의 전체의 진짜 사업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나? 약간 뭐 이런 생각은 들었고요. 요거는 이제 좀 약간 과장된 보도자료죠. 과장됐다. 예, 저는 약간 과장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보도자료라면은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보도자료는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28일 보도자료입니다. 서대문구 전국 지자체 최초로 찾아가는 아파트 소방교육 운영한다라는 겁니다. 지자체 최초라는 거, 전국에. 이걸로 해서 보도자료가 쫙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보도자료를 몇 개를 이게 뭐 이건 진짜 구글 검색만 해도 나오는 건데 찾아가는 아파트 소방 교육은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한 십몇 년 사이에 지난 10년 제가 기사를 최초로 구글에서 검색했을 때 최초로 검색된 것만 해도 찾아가는 아파트 소방 교육은 2010년도부터인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아파트 소방 교육이 사실상 최초는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전국 지자체 최초라고 하는 거를 우기고 싶은 것 같아요. 전국 지자체 최초로 했다. 아파트 찾아가는 아파트 소방 교육을. 근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교육을 누가 하냐면 소방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 찾아가는 아파트 소방 교육을 다 소방서에서 했는데 서대문구는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우리가 한 거다 약간 이러고 얘기하고 싶은 모양인데 결국은 내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소방관들 아니겠습니까? 소방관들이 하는 교육이에요. 그리고 이 서대문 소방서에 가면은 28일 날 행사와 관련된 매뉴얼들이 그대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아파트에서는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고 등등등한 매뉴얼이 서대문 소방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과연 서대문구 지자체의 자체적인 사업입니까? 최초로 이거는 같이 하는 제가 볼 때는 서대문 소방서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고 너무 전국 최초 약간 이런 거에 너무 목을 매다 보니까 무리수 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정말 보다 들어서 제가 하도 깜짝 놀래가지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있길래 그럴 리가 찾아간 아파트 소방교육을 최초로 했다고 그래서 찾아봤는데 소방서들은 진짜 많이 했어요. 소방서들은요. 십몇 년 사이에 그러니까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로 했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좀 어폐가 있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방관들이 하는 교육을 무슨 또 지자체에서 했다라고 이렇게 우기면 되나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게 자꾸 이제 이런 식의 기사들이 정말 많이 나오다 보니까는 우리가 서대문구의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더 많은 팩트 체크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다 믿으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서대문구의 보도자료에 기반한 기사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00%. 반드시 진짜 의심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저는 뭐 꽤 많은 언론사들이 기사들을 그대로 보도자료를 베끼는 기사들을 내는 것 자체가 언론사들의 양심이나 언론사들이 성실하지 못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그건 진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그건 그거대로 그 사람들 욕해야 될 문제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서대문구의 보도자료에 기반한 기사들은 다 믿으면 안 될 것 같다. 왜냐? 지금 같은 사례들이 너무 많다. 과장이 많은 기사들이 점점 많고 늘어날수록 서대문구에서 나오는 기사들의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도 그거를 100%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좀 서대문구의 홍보 이쪽 담당관이나 이쪽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이성원 청장한테도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해병대 최혜병 사망 사고의 원인이 뭐였냐면 임성근 사단장이 홍보 욕심에서 비롯된 거고 연유된 거예요. 이게 홍보가 뭔가 되게 홍보에만 목을 매다 보면 되게 무리수를 두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과장된 기사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물론 뭐 이런 사망사고까지 연결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되게 많은 경우 서대문구발 보도자료가 제가 뭐 다 얘기는 안 드립니다만 너무 많습니다. 과장된 게. 이런 시기까지로 이렇게 과장된 보도자료를 이렇게 내는 것들을 보고 있으면 이거를 보도자료를 다 믿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저는 진짜로 한번 우리 구의원들한테도 조금 제안 드리거나 좀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아니면 구의회에서도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보도자료 이렇게 팩트체크가 안 돼, 아니 거짓이거나 과장된 보도자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이것이 서대문구의 어떻게 보면 행정의 신뢰를 깎아먹거나 떨어뜨리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정말 한번 구의회 차원에서도 감시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지금 계속해서 뭐 TMI에서도 몇 번 이런 이야기를 다뤘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좀 구의회 차원에서도 해보는 건 어떨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서대문 래퍼는 황홀의 TMI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조금이나마 서대문구의 소식이나 좀 이렇게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리겠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뭐 슈퍼챗도 좋고요. 저희 서대문구 후원도 좋고요. 가깝게는 좋아요와 구독을 좀 눌러주시면 너무 저희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